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가의 상승을 결정하는 요소에 대한 방송입니다. 자, 주가의 상승을 결정하는 요소를 알고 있으면 약간 중단기 스윙, 중장기 스윙을 통해서 몇 개월 이상의 스윙을 통해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형의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일봉 매매 하시는 2, 3일간의 스윙, 단기 스윙을 하시는 그하고는 좀 다른 매매 기법입니다. 자, PBR과 PER 밴드, 요건 한 세트입니다. 요거와 EPS 증가율,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 요렇게 해서 활용을 해서 주가가 대상승을 만들어내는 초입부에서 들어가서 스윙을 해서 뭐 40%에서 70%, 100%씩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유형의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개인 투자자들이 실패한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세력주를 하다가 물려가지고 매도를 못하는 경우, 크게 손실 내고 매도를 해버리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종목은 좋은 종목을 고르긴 했는데 문제는 이 종목이 계속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죠. 정말 레포트를 보면 좋게 나온 지가 여기서 나왔는데, 그래서 좀 올라가더니 안 팔고 있으니까 계속 끌고 내려가서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50%까지 내려가더라. 요게 좋은 종목이냐? 종목은 분명히 좋은 종목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적도 좋고 영업이익률도 뭐 20%고 그런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 영업이익률이 20%라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한국 주식 전체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가지고 100등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 주가가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기만 하냐? 그거는 바로 이 2번에 있죠. 좋은 매수 자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좋은 매수 자리가 좋은 종목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서부터 갭이, 요게 별 1개면 이거는 별 3개다. 그리고 계획된 투자, 보통 보면은 계획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약에 B로 가면 플랜 B가 뭔지 준비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행동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보통 보면 플랜 B가 없어요. 자, 통계와 객관적 지표 확인 투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1, 2, 3번이 뭐 다 준비가 됐더라도 이게 주관적인 생각이나 주관적인 마인드로 이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지표 확인 투자가 필요하다. 통계 자료와 이 산업군의 성장성, 미래 성장성 이런 걸 볼 때는 통계 자료. 이 통계 자료는 어디서 확인을 하냐면 KDI 한국개발원입니다. 여기와 통계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레포트 발행하자 리서치. 리서치는 그 증권사에 가시면은 증권사의 리포트도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은 네이버에서 증권을 이렇게 다음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시면 리서치가 있죠. 리서치를 보시면 여기 산업 분석, 아까 통계 자료에 통계 KDI, 그 다음에 통계청, 그 다음에 여기 산업 분석 리포트, 요게 통계와 그 다음에 종목 분석 리포트가 있어요. 여기를 꾸준히 매일 보셔야 돼요. 매일 보시면 어떤 종목이 올라가다가 덜 올라가겠는데 이거 한번 내일 까겠는데 그런 게, 그 다음에 뭐 이 종목은 다시 올라가겠는데 이런 개념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포트가 특정한 증권사 있죠.
증권사나 금융투자사에서 발행하는 건 가끔씩 가짜가 있습니다. 진품과 가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저는 그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시면 PBR 밴드와 PER 밴드가 이미 만족값 위에 있으면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개미들을 꼬시는, 유혹하는 행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감당되는 만큼만 해라. 감당되는 만큼. 내가 1,000만 원이라는 투자금과 1억이라는 투자금, 뭐 10억이라는 투자금, 이거는 자기 전재산 비중에서 몇 프로냐에 따라서 감당이 돼야 됩니다. 감당되지 않는 만큼을 투자하게 되면 정말 심리가 자기 자신을 짓눌러서 주식이 올라가는데도 올라가다가 잠깐씩 내려칠 때 그분은 손절하고 나와버리게 되겠죠. 계속 그 심리에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결국에는 손실만 납니다. 주가는 흔들렸다가 폭등을 하는데 여기서 샀다가 내려가니까 팔았다가 또 여기서 샀다가 내려가면 팔고 여기서 샀다가 팔고 그 다음에 주식을 접는다. 근데 주가는 400% 올라갔다. 이런 경우가 흔하죠. 그 다음에 6번 이게 올인을 해서 그래요. 그렇죠? 분할 매수 매도를 해라. 분할로 사고 분할로 매도하는 거. 그리고 박스권이라는 것 어떤 뭐 이런 흐름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분할 매수 매도를 약간 좀 생활화 하셔야 된다. 저도 이걸 안 해서 가끔씩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절을 좀 크게 한 경우가 보통은 분할 매수를 잘못해서 이제 그런 경우 욕심을 너무 부려서 분할 매도를 안 해서 본전은 수익을 손실을 만든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자, PBR 밴드와 PER 밴드의 활용법. 아까 그 페이지에서, 첫 페이지에서 제가 PBR 밴드와 PER 밴드가 매우 중요하다 했죠. 중요하다고 했는데, PBR 밴드와 PER 밴드가 뭔가 매수 선정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그 다음에 이것 더하기 EPS 증가율을 본다. 자,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보시면 PER 밴드와 PBR 밴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네이버에 보시면 증권사 HTS도 있고요. 뭐 쉽게 말하면 네이버에서도 있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다시 정권을 클릭하시고 정권을 클릭하시고 예를 들어서 뭘 해볼까요? 요즘에 핫한 LG화학이나 이런 거 해볼까요? LG화학을 보시면은 여기에 LG화학이 이렇게 나오죠. 종목이 나오는데 여기 밑에 내리다 보면 종목 분석이나 뭐 공매도 현황이 쭉쭉 나옵니다. 차트도 나오고. 그러면 종목 분석을 클릭하시면 밑으로 쭉쭉쭉 내리면 여기 보면 기업 개요 같은 것도 있고, 기업 개요의 기준 날짜가 있죠. 12월 달에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무슨 경쟁력이나 뭐 이런 게 쭉쭉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을 거예요. 잘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자, 이게 밴드가 있죠. PER 밴드와 PBR 밴드가 있습니다. 요런 밴드의 모양입니다. 밴드의 모양. 요런 거를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HTS도 있습니다. HTS에.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PBR과 PER 활용법인데, 제가 다음 페이지에 PER 밴드는 어떤 역할을 하고 PBR 밴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화살표로
해놨죠. 이 화살표가 매수할 수 있는 라인인데, 매수하면은, 매수해서 스윙을 하면 수익이 큰 자리들. 요런 거를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다다다다 보여드릴 겁니다. 가장 단순한 수익 논리는 이 지표들이 쉽게 말해서 저평가 자리냐, 고평가 자리냐, 이 주가가 올라갈 여력이 많냐, 내려갈 여력이 많냐, 이 자리를 볼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지표가 바로 이 두 밴드입니다. 이 부채꼴로 실적이 펴지는 거, 그 다음에 이 주가의 현재 위치. 내가 이게 이런 데서 사면 정말 높은 자리에서 사는 거고, 여기서 사면 정말 저평가주를 아주 낮은 산 가격에 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올랐을 것 같아요? 8개월 만에 600% 올랐습니다. 이것도 거의 지금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지금 뭐 8,000원 넘었는데 이 종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자, 제가 표시를 해놨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SF 반도체, 이건 KMW입니다. KMW.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건 네페스네요. 네페스 같네요. 요거는 SFA 반도체인데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지. 지금 벌써 이만큼 올랐잖아요. 살려면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못 올라갈 수도 있고, 그 낮은 가격에서 저평가 지점은 여기였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PER 밴드와 PBR 밴드는 뭐냐? PER 밴드. 자, 전문적인 우리는 뭐 증권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직업적으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상식적인 면에서 그냥 쉽게 알면 됩니다. 자, PER 밴드는 실적 점검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면 되고, 이거는 가까운 미래의 성장성, 그러니까 뭐 분기거나 몇 분기 이내 아니면 몇 년 이내, 2, 3년 이내 성장성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된다거나 이런 거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 다음 BR 밴드는 실적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거나 아니면 아직 이거는 막 터지고 있는데 주가는 이 반대로 내려가는 상태에서 머무르 있다. 그러면 자, 이 상태면은 고평가거나 뭐 그냥 이 똔똔입니다. 벌써 실적이 반영이 됐다는 거, 이 자리면. 그런데 이 자리면은 어때요? 저평가거나 아직 시세가 분출을 할 시기가 임박했다 라고 볼 수 있죠. 임박했다. 테마 지수만 이렇게 같이 동반되고 주도주가 되고 수급이 들어오면 이거는 여기서 폭등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PBR 밴드는 실적 대비 주가 가치 현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이거는 높아야 됩니다. 이거 낮고 이것도 낮다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높은 상태에서 이게 낮아야지 가장 좋은 주식이다. 실적이 없는데 이게 낮아봤자 저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낮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아주 좋게 증가 중인데 이게 낮다 그러면 아주 저평가 주죠. 이게 갭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상승을 할 확률은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종목 20개가 평균 300%씩 올랐어요. 300%씩. 이게 보통 보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이만큼씩 올라요. 이게 PBR 밴드의 갭이 많이 발생하는 종목일수록. 자, PER 밴드 단들골 부채꼴이 생기는 유형, 제가 조금 이따 하나씩 보여드릴 겁니다. 반드시 실적 지표 통계나 레포트, 주당 통화 확인 후에 매수한다. 이미 실적이 진행 중이고 뭐 PBR 볼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미 다 올랐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게 한 분기가 갑자기 원래 한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는 2018년도에 1, 2분기에
굉장히 안 좋았는데 실적이 적자였는데 3분기에 갑자기 3분기 4분기 레포트에 보니까 수주가 임박했다. 아마 이게 영업이익률이 200%에서 300%더 나올 거다. 이런 레포트가 하나 터진 종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오이솔루션 하고 KMW, 에이스테크 이런 종목이 있어요. 오지 종목. 그리고 자 10월 달에 갑자기 오이솔루션이 그때부터 거의 800% 올라갔고 KMW가 그 뒤에 한 달쯤인가 두 달 있다가 600% 올라가고 에이스테크는 뭐 악재가 갑자기 동반돼서 70%에서 110% 정도 올라가고 무너졌죠. 자, 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자, KH바텍이라는 종목이 보시면 최근에 삼성 그 폴더블 폰 힌지 납품회사죠. 힌지 납품회사인데 이 종목을 제가 사라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자 예제예요. 이미 뭐죠? 시세 분출이 나왔기 때문에 예제로 사용하는 거니까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요. 보통 보면 이거 하다 보면 가끔씩 정말 사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사는 과거 지표입니다. 과거 지표. 예제란 말입니다. 예제. 이 오해가 없으시기 바라고요. 매수하시면 안 된다. 매수 뭐 이게 계속 올라갈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려면 자 여기구나 주담하고 동하고 실적 뭐 지표 이런 거 보시고 하시는데 단절정 부채꼴이라는 말은 여기 실적이 좀 있었다가 몇 년 전에 여기가 부도 날 뻔할 정도의 이게 안 좋았습니다. 은행 빚도 많고 부채가 이게 엄청나게 많았던 해 몇 년 동안 이게 굉장히 위험한 회사였는데 갑자기 삼성에서 폴더블 폰을 하면서 야 너 그 힌지 하지 않냐? 우리한테 납품 한번 해볼래? 테스트를 했는데 통과가 돼서 50만 개를 팔기 시작한 거야. 근데 올해 목표가 또 1000만 개인가 잡혀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갑자기 요만큼 딱 오르면서 실제 지표가 이게 딱 퍼졌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게 지금 거의 250%가 올라버립니다. 250% 정도 올랐어요.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250에서 270% 올라서 단기간에 이런 게 굉장히 PER 밴드와 PBR 밴드 이게 바로 EPS 증가율이거든요. 자, PER 밴드에서 EPS 증가율 이런 걸 찾으면은 이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되는 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주담 통화와 리서치를 보시고 레포트를 보시고 통계청 자료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단기간에 200%, 이 당시 200%는 지금 270%네요. 수주 확인 주담 통화 리서치 파이어리 체크해라. 이런 종목들은 요런 데서 샀으면 정말 대박인 거죠. 이런 종목이 작년에 20-30개가 있었어요. 자, 악재는 없었지만 섹터가 발생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글로벌 산업특수 오지 집중 투자기가 오면서 매출 특수 발생했다. 자, 얘는 계속 거의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2017년도인가 한번 반짝거렸던 종목인데 KMW가 그렇죠. 근데 주가가 그 당시만 해도 실적은 없고 이게 괜히 올라가는 것 같은 부담스러운 여기까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예요. 여기 빨간 라인 위에까지 상단까지 찍었어요. 작년 그 2017년도. 그리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여기는 안 보이지만 폭락을 했는데 왜 실적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까고 봤는데 2018년도 하반기부터 실적이 수주가 밀려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통신 3사 있죠? 통신 3사 그리고 중국 업체 통신 애들이 오지 그 상용화 경쟁이 붙었죠. 미국, 한국, 중국이. 그러면서 이 KMW의 어떤 부품들이 수주가 박 터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박 터지냐면 100%가 아니라 얘는 1000%가 터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EPS가 증가율이 거의 EPS는 약간 좀 다른데 EPS 증가율이 약 그 500%에서 1000%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당 순이익이 그만큼 증가하니까 오 기관하고 외국인이 집중 매수를 하는 거예요. 집중 매수를. 이걸 좀 먼저 아시는 개미 분들도 일반 전문 투자자들도 이걸 샀겠죠. 이게 600%가 거의 6개월, 8개월 만에 쫙 올라가기 시작했죠. 거의 4개월 만인가? 요거는 한 6개월 걸렸네요. 6개월 정도 걸렸네요. 6개월 만에 600% 올랐다. 이 PER 밴드와 PBR 밴드, 그 다음에 EPS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PER 밴드와 PBR 밴드는 좋은데, 그 영업이익률도 좋은데, 못 가는 이유는 EPS 증가율이 안 좋다는 거는 다른 악재가 있고, 부채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게 부채 갚느라 회사가 위층위층 하면 이게 마이너스겠죠, EPS가. EPS가 마이너스라. 그 전에 100이다가 이게 50 됐다가 빵 됐다가 갑자기 이게 300 됐다가 600 되고 이런 종목들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요. 그런데 100 됐다가 120 됐다가 130 됐다가 이게 0이 되면 이거는 PBR 밴드나 PER 밴드가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잘 안 가요. 안 오릅니다. 이게 0이 해결이 돼야 돼요. 0에서 갑자기 증가가 나와야 됩니다. 요런 걸 좀 자세히 보셔야 된다. 자, 밑에 제가 종목을 다 적어놨죠. 여기에 해당되는 똑같은 유형의 종목들이 작년에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MC넥스,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입니다. 뭐 네페스도 있고 게이지파텍도 있고 뭐 이런 거죠. 반도체주도 몇 개 있습니다. 자, 업종 테마가 이거는 좋은데 밴드는 그닥 나쁘지 않고 위치도 좋은데 그리고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못 가는 종목이 유행인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왜 그러냐? 왜 그럴까? 왜 그러냐? 자, 업종 테마가 소외주의인 경우의 흐름. 이거는 의료 장비 회사거든요. 의료 장비인데 이게 반짝 올랐어요. 반짝 올라도 이게 20% 올라왔다가 그냥 다시 내려갔는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 제약 바이오에 악재가 한두 개가 생긴 아니 작년에 신라젠부터 시작해서 뭐 큰 엘빌 바이오 엘빌 바이오 이거 아니고 뭐죠? 그 대형주들이 제약 바이오제 대형주들이 정말 심한 악재가 발생해서 연속 하한가 3개짜리가 굉장히 많이 출현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어서 이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도주에서 제외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외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는 그 실제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거는 꾸준히 좋은데 계속 바닥을 깁니다. 바닥을 기요. 근데 이런 종목은 한번 관정을 해놓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1분기나 뭐 실적 지표, 이 결산 실적이나 이런 리포트를 계속 꾸준히 보고 있다가 이 영업이익률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한번 사볼 만한 종목이 되겠죠. 다만 수급이나 이런 게 확인을 하고 대물량이 들어올 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대물량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나 혼자 먼저 들어가서 알박기를 할 경우에는 비중에 10%나 5% 갖고 뭐 조금씩 사모으는 유형으로 가시는 게 좋고 여기다가 과감하게 투자하는 거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일단 소외주보다는 주도주를 따라가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을 보시면은 좀 어떤 분이 제가 PER 밴드 교육을 하니까 이 종목 좋다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이거 좋다고. 근데 이걸 본인이 들고 있으니까 물어보시는 거지. 이거 그렇게 따지면 이게 참 좋은 거네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업종이 있잖아요. 이게 업종이 건설 쪽입니다. 건설주라고. 건설주인데 이 종목 한때 좀 날랐던 때가 여기가 팍 터진 때가 언제냐면 대북 경협주 섹터에 묶여가지고 같이 날아가던 시절입니다. 지금 대북 경협주가 잘 풀릴까요? 풀릴 가능성이 좀 있나? 조금 희박한 것 같아요. 그럼 건설주도 잘 풀 일이 좀 있나요? 건설 산업은 우리나라가 15년 전에 거의 뭐 중국한테 다 넘겨준 상황이잖아요. 이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밴드가 좋아 보입니까? 이 밴드가 좋다라는 게 여기 보시면 실적이 옛날에는 이만큼 나오던 회사가 지금 실적이 뭐예요? 정체가 되고 이제 더 이상 실적 전가율이 없는 거 EPS가 전가율이 마이너스로 가고 있대. 이거는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돼야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매출 전가율이나 EPS 전가율이.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올랐다가 이거 다 던진 거나 마찬가지고 버려진 종목일 가능성이 이제 저평가가 아니죠. 실제 이 주가의 가치만큼 이거 지금 이런 거고 소외가 되면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잘못하면 이게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게 계속 마이너스 3년 4년 이렇게 진행되면 상장 폐지도 각오해야 되는, 자, 저평가가 아닌 버려진 종목일 수 있다. 자, BR 밴드 하단 굿이다. 그쵸? 요거는. 근데 하지만 ER 밴드 성장 가치는 제로잖아. 투 배드입니다. 매우 나쁘다. 이게 갑자기 퍼진다 그러면 그때는 과감하게 사보는 것도 괜찮다. 자, 요것도 제가 작업을 해놨는데 이게 다 돌아갔지. 이것도 이 종목도 이 종목도 보면 일단은 좋아 보여요. 그렇죠? 뭐가 좋아 보이네?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죠? 이게 부채꼴로 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을 절대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펀드를 사거나 ETF도 하는데 ETF에 이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리 다른 종목이 좋아도 안 삽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별로 시대에 맞는 기업군이 있고 산업구조가 이미 레드오션인 대표주거든요. 이게 대기업인데 대표주예요. 근데 이 종목은 벌써 10년 전에 아니면 5년 전에 끝났습니다. 대시세 대분출을 했다가 끝나고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잠깐 반짝했더라도 저는 이거는 안 사게 돼요. 이런 종목은 안 합니다. 이거는 시대 주도주가 아니라 시대 과거주예요. 과거주. 이게 실적은 여전히 좋습니다. 이 종목이 뭐 세계 1위인데 아직까지 세계 1위인데도 주가가 바닥을 계속 가잖아. 근데 여기서 올라갈 거라고 얘가 이 회사를 전부 다 처분하고 아예 다른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터질 수 있죠. 그 투자를 한 이후에 한 2, 3년 뒤에. 그러면 그러지 않은 이상은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올라가봤자 요가에 올라갔다 다 던지고 올라가다 던지고 이런 패턴 밖에 안 나올 거다. 저는 이런 거 정말 싫어합니다.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이름을 가렸어요. 자, 이거는 보시면은 아까 바로 앞장에 밴드하고 조금 앞장 밴드가 더 좋은데 이거는 경영 악화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떨어졌는데 그 별로 안 좋게 나왔는데 갑자기 확 부채꼴로 펴지죠. 이 V자 라인입니다. V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이 자리고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자리 정도인데 어떤 과감하게 안 좋은 거를 과거에 그것을 산업을 버리고 버린 게 아니고 여기보다 이거는 점점 감소시키고 이쪽으로 대규모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사적인 투자, 전사적인 투자를 해서 전 세계 1위의 캐파까지 구축을 한 상태가 되는, 그래서 이게 부채꼴로 퍼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이게 주가 가치가 지금도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 그리고 이게 통계 자료가 필요하겠죠. 자, 통계 자료가 필요한데 산업 통계, 산업 종목 군의 통계,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이 기업 실제로 수주 잔고, 기업 뭐 수주 물량 있죠. 그걸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그걸 확인하고, 아, 이게 수주가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3조 정도 받았던 게 10년치 물량이 12조가 들어왔다. 그리고 또 다른 회사에서 또 10조가 들어오고, 또 다른 회사에서 20조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막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와, 이건 지금 현재 주가 가치가 뭐 이 정도로 봐도 되겠다라고 이제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변화가 되는, 이게 아직까지 여기 등재가 된 건 아니거든요. 이게 공시를 확인하면, 공시 같은 거 확인을 쭉 해보세요. 계약 이렇게 보시면은 단절령 부채꼴이 생긴 종목이 아주 크게 갈 수 있다. 아까 KMW도 이런 상태에서 그놈이 600%가 간 거예요. 자, 뭐 여기는 제가 종목 이름이 나왔는데 이거는 뺄게요. 자, 지금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관찰해 볼 만한 저봉과 밴드 하단 종목, 실적 증가와 EPS 증가가 시작되면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정책 수혜나 뭐 이런 게 붙으면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종목은 주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아주 와, 저평가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가 실제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리는 참 좋은데, 그리고 주봉이 이렇게 폭발했다가 역상 차트죠. 보통 보면 역상 차트가 여기서 출발가 엄청나게 올라간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 있는데,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맞죠? 이게 뒷받침이 돼야지 올라가는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안 보고 그냥 이것만 쳐다보고, 이 주봉은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요걸 봐야 돼. 이게 실질적인 가치잖아요. 실적 증가, 그 다음에 EPS 증가. 이거 두 개를 다시 가지고 이거하고 같이 봐야 돼요. 주봉. 이거는 일종의 주봉이에요. PBR 차트는 주봉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동안에 어떤 특정한 종목들을 보시면 제가 여기는 예제의 과거 지표입니다. 과거에 벌써 이렇게 분출이 나왔던 종목들, 그 시점에 이거 매수하면 안 되십니다. 매수하면 잘못하면 물려요. 어떤 종목은 계속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매수하시면 안 된다. 이거는 과거 지표에 이런 자리에서 올라갔다라는 예제표니까 꼭 명심하시고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방송할 때 좀 조심스러워요. 가끔씩 보면 뭐 황당하게 매수했는데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하시는 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샀더니 내려가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추천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 보시면 2017년도에 사마전기 사막 콘덴서가 이게 끊어졌다 팍 터져가지고, 이게 사막 콘덴서가 뭐 10,000원대 12,000원 16,000원 하다가 10만원 갔다가 지금 내려왔죠. 사마전기도 갑자기 그 6,000원 4,000원 하던 종목이 갑자기 몇만원 2만원 뭐 5만원까지 갔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폭락했죠.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2019년도는 정말 많아요. 이런 종목들이. 뭐 아이스테크는 좀 적게 올라갔지만 네페스, 캠트로닉스, KH바텍, 이런 종목들이 정말 크게 올랐다. 이게 전부 다
PBR 밴드와 PBR 밴드, 그 다음에 EPS 증가율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만 볼 줄 알면 정말 약간 확률을 정말 크게 올릴 수 있다. 아시겠죠? 악재 검색도 하셔야 돼요. 악재, 부채 비율 같은 것도. 부채가 아무리 좋아도 부채가 정말 너무 이상하게 증가하거나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죠? SF의 반도체 같은 경우가 보시면 아까도 한번 한 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가 들어오고 원래는 안 좋았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5년 동안 정말 한 거의 6년, 4년, 5년 동안 정말 휘청거리기만 했어요. 주가가 반토막 이상 나버렸어요. 반토막이 4분의 1까지 내려왔네. 1,000원짜리 동전주가 돼. 동전주 되기 직전에 기사회에서 일어났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규모 투자가 진행되고 글로벌 데이터 센터 구축 폭주가 되고 레포트나 수주 특수가 발생하면서 확장력 부채꼴로 퍼지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덜 퍼진 게 적용이 안 된 사례인데 적용이 이렇게 지금 또 계속 올라서 지금 8,000원 넘어섰죠. 이게 퍼질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계속 퍼지고 있고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런 관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여기에 PER 밴드, 그렇죠? PER 밴드와 PBR 밴드 여기에 부채꼴로 딱 퍼지는 매출 파이 성장성, 그 다음 주가 가치 현 위치를 확인해서 내가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가 있고 사면은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는 자리는 자세히 보세요. 어디겠어요? 여기 퍼지는 이 초입부라고. 근데 지금 이게 뚫고 올라간 자리 종목들은 피하셔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돼요. 그나마 이거는 BR 밴드가 이 네페스라는 종목인데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매출이 정말 정말 실적이 확인이 돼야 된다. 이게 더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 지금 상단을 완전히 뚫어버렸는데 수익 실현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여기는 저렇게 갑자기 급락하는 이유가 수익 실현이 나오고 공매도도 나오기 때문에 살 거면 여기서 사야 되는데 저 위에서 사면 정말 저렇게 마음 고생하는 거죠. 근데 이거 네페스 같은 경우나 뭐 이 비슷한 유형의 지금 KMW나 오익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다 똑같은 유형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파워로직스도 그렇고 이렇게 뚫렸을 때 이 실적이 그 다음 해에도 다음 분기에도 계속 증가가 이렇게 되고 있으면은 이 주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죠? 그 가끔씩 보면 OCI 같은 종목처럼 이렇게 쫙쫙 60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 있잖아요. 4만 원짜리가. 근데 그런 종목이 정말 많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니까 되도록이면 하단 종목을 찾으면 있습니다. 아직도. 과거에는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 아직도 있으니까 항상 하단에 찾는 거. 하단.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에 충실한 투자가가 되셔야 됩니다. 아까 첫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기는 투자, 이기는 트레이너가 되시고요. 여기 다시 돌아와서 정리를 하면 방송 중 나오는 주식 종목을 함부로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예제로 교육용으로 사용한 예제니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하시면 책임을 못 집니다. 저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아요. 자, 여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주가의
상승을 결정하는 요소 PBR 밴드와 PER 밴드를 활용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해서 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EPS 증가율이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레포터들도 확인을 하고 주담하고 통화도 하시는 게 좋다. 좋은 종목이란 종목이 좋아서가 아니고 좋은 매수 자리,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저평가,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EPS가 증가가 돼요. 실적이 아무리 좋고 저평가인 상태인데 EPS가 계속 감소하는 거는 특정한 큰 손들이 사지를 않아요. 그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EPS도 중요한 겁니다. 저도 이걸 모를 때는 그냥 요것만 보고 샀는데 실패한 경우가 몇 번 있어요. 근데 EPS 증가까지 하는 놈은 샀더니 정말 크게 오르더라고요. 자, 분할 매수 매도, 그리고 너무 과욕 부리지 마라. 감당되는 만큼 하시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났을 때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된다. 가만히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국 주식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장기 투자할 종목은 1등 주식이고 미래 성장 가치가 10년, 20년 갈 종목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장 밑으로 내려가든 올라가든 수익 실현을 안 할 자신이 있으면 적립식으로 해야 되겠죠. 올인하지 마시고.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